자, 이론 교재 46페이지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4번까지 설명드렸었죠. 네, 4번까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계획이다.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는 행정 계획이다. 여기서 무슨 사업이 결정되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결정됩니다. 자,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을 국토교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오는 행정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결정할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용어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만. 이건 나중에 다시 하죠. 네, 다시 하기 때문에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들어두면 됩니다. 시험에는 수차례 나왔죠, 이 용어가. 네, 묻겠습니다. 서울시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죠? 도시군 계획이죠. 한 개의 도시잖아. 하나의 도시나 도시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관할 구역 단위로, 서울시 관할 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은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입니다. 이면서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 두 개를 1, 2월 강의 때 배웠죠.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이 뭐죠? 말이 나와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평택시 주변에 녹지 공간은 용도지역이 녹지로 묶어놓고, 녹지지역은 다시 그 위에 이중으로 묶어버려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묶어두는 거야. 그 그린벨트를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식 명칭이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고 그 위에 이중으로 개발제한구로 녹지지역 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묶여 있어요. 그때 개발제한구역, 여기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이만큼 해제가 됩니다. 봐주세요. 이만큼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거야. 잘 보시면은 이번에 서울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이렇게 하나의 도시와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지구 단위라고 하면 지구 단위. 그래서 지구 단위는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예요. 그리고 일부 지역을 단위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주변이 강남이면은 강남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X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X O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지구 단위 계획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무엇이 다르냐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 계획인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와 군 전부를 단위로 합니까? 그중 일부 지역 단위입니까? 그렇죠.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린벨트가 서울시 관할 구역에 그린벨트가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서울시에서는 거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결정하고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고시하는 거야.
그 고시가 있어 날로부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결정 고시를 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에 배웠잖아요. 3년 내에 그 그린벨트가 해제된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3년 내에 결정해서 고시하는 거야. 그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행정 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사적으로 개발됩니까? 공적 개발이 이루어집니까? 공적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공적이잖아요. 행정 계획에 의해서 공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린벨트 지역에 땅 가지고 있으면은 땅값이 올라요. 수십 년 동안 묶여 있으면 안 오르겠죠. 해제가 되더라도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사적으로 개발하게 합니까? 공적 개발합니까? 시청과 군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행정 계획을 결정해서 결정된 행정 계획에 의해서 공적으로 개발되는 거야. 해제가 되더라도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은 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냥 둡니까? 수용해 갑니까? 수용해 가고 감정 가격으로 보상해서 사적인 토지 소유자는 쫓아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땅 주인의 재산권을 규제를 하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은 국민을 구성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없어? 있죠. 규제한다 이 말이 구속한다는 것은. 그죠? 규제하잖아요. 당신 땅이지만 공적으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감정가격으로 보상금 줄 테니까 나가 빼앗아 버리잖아요. 구속하잖아요. 그래서 구속적 행정구역이에요.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방향만 제시하니까 구체적인 토지용 행위라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입니까? 비구속입니까? 비구속적 행정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아무튼 이런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도시군 관리구역이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도시군 관리구역이에요. 하나 물어볼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엇이 수립됩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잖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엇이 수립됩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 수립돼요. 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가 최소화되는 거라. 규제를 최소화하니까 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바꾸어 얘기하면 최대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개발 입지를 보장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버주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지정 목적,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은 전부 규제야, 규제. 용도에 맞지 않는, 용도지구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용 행위를 규제하는 게 목적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입지규제를 크게 합니까? 최소화합니까? 최소화. 그것도 말로 합니까? 행정계획으로 합니까? 행정계획으로. 그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규제가 완화되는데 그 완화가 말로 합니까? 행정계획으로 합니까? 행정계획. 그 행정계획이 뭐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진도를 하나씩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토교육부에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 공부하게 될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다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국토교육부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서술된 것이 국토교육법의 주요 내용이 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 용도구역편, 도시군계획사업편, 개발행위 허가제도, 지구단위계획편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국토교육법이 조금 숲이 좀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누가 정책으로 입안할까?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방권자. 그 다음에 이방권자가 이반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이것이 이반될까? 이반 절차. 이반한 자가 있으면 정책으로 결정한 자가 있겠죠? 결정은 누가 할까? 결정권자. 결정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까? 결정 절차. 이방권자, 이반 절차. 결정권자, 결정 절차. 이걸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방권이 없는 주민들은 출세를 해야 이방권이 있거든요. 시당 군수가 되어야 정책 이방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설을 해서 못 했어, 우리 간직이 없잖아요. 배설을 못 했거든. 그래서 우리 이방권이 없는 거예요. 이방권이 없으니까 시당 군수에게 주민들은 이반을 우리가 못하니까 이반을 뭐 한다고 그랬죠? 주민은 제한. 이거 6개 중에서 주민이 이것들을 이반해달라고 제안을 전부 할 수 있습니까? 되는 것만 됩니까? 되는 것만. 그 4개는 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구획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 이렇게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달 못 외우면은 여러분 달달 안 해도 됩니다. 왜요? 강의할 것도 아닌데 뭐.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죠? 시험 보고 맞다고 하면 되잖아. 틀렸다고 하면 되잖아. 달달 외울 필요는 없죠. 많이 읽고 이해하고 반복해두면 눈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이반권자 볼게요. 46페이지가 줍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권자. 교재 나와 있습니까? 46페이지. 원칙의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군수가 이반을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이에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가 원칙적 이반권자 맞습니까? 네, 원칙적 이반권자죠. 네.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권자. 잠깐만요.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권자. 잠깐만. 원칙적으로 누가 이반을 하게 될까? 교재 다 밑줄 끄시면 되죠? 네,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에 군은 뭐죠? 군 단위로. 그러면은 도시는 시장이 입안하고 군은 관할 군수가 입안하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 이렇게 돼. 이게 원칙이라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잠깐만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여기 대답하세요. 서울시 관할구역에서 도시군관리구역 누가 위반하죠? 서울시장. 여기. 경기도 광명시 관할구역에서 도시군관리구역 누가 위반하죠? 광명시장이요. 그렇죠. 근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관리구역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인접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됐거나 지역 여건상 필요하여 인접한 시장과 미리 협의하면은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구역 위반될 수 있어. 이때는 누가 위반해야 될까? 광명시 관할구역 일부가 포함된 서울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할 때는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위반하면은 광명시랑 뿔나겠죠. 말이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반대로 광명시장이 서울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 광명시 관할구역 일부가 포함되고 광명시장이 단독으로 위반하겠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야. 국회의 기능은 뭐죠? 갈등을 뭐 하죠? 그냥 둡니까? 조정합니까? 법으로 제도화시켜서 조정하는 거죠. 대통령이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될 확률이 높죠. 누가 되더라도 우리가 망해요. 국가가 없어져요. 누가 돼도 안 망해요. 안 망하는 이유가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가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큰 영향은 받겠지만 제도화되어 있으니까 망하지는 않는 거야. 맞잖아요. 시스템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거든.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영향은 받겠지만 국가가 수립되지는 않는다, 해산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헌법과 법률 등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법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할 때는 관계되는 시장이 맞짱 뜹니까? 협의합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협의하고. 우리 생각과 똑같다? 싸우면 안 될 것 같죠?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위반자로 정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앞에 엄청 길어요. 살이 붙어가지고. 끝에 가면은 협의하여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앞에 많은 쓸데없는 이 살을 안 보는 거죠. 봐야 될 것만 보는 거죠. 대강 철저히 보는 거죠. 대강 철저히 볼 수 있는 거죠. 47페이지 오세요. 설명드린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오셨나요? 네. 47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공동 위반 찾으셨습니까? 네. 4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공동 위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는 대강 할 거예요. 대강. 대강 할 때 밑줄 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끊는 게 좋죠.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구역은 관계되는 시장 운수가 줄 거죠. 뭐하여? 협의하여 동그라미. 협의하여 밑줄 거요.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설명드린 내용 교재로 확인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거죠. 무엇으로? 법으로. 내려오세요. 예외. 예외적 위반권 이제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도시군 관리구역을 누가 위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 맞죠? 중앙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위반할 수 있고 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도지사, 시군이 위반하지 않고 시당구가 위반하지 않고 관할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평택시장이 위반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경기도지사가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적으로. 평택은 평택시장이 위반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거나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반 대상, 도지사 위반 대상의 박스로 딱 정리해놨죠. 그 박스를 살짝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또 기억번 줄 거예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뒤에다 적으세요. 예를 들면은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 건설, GTX 빼고 고속철도 건설 이런 건 전부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잠깐만요.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죠. 그러면은 부산 서울 간의 고속철도 건설, 서울 강주 간의 목포까지 고속철도 건설은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때는 위반권을 관계되는 시장으로서 협의했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위반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위반해야 돼.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시 관할구에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맞죠? 근데 인천시 예산으로 안 되니까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으로 사업을 결정했거든.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셨죠? 간단하죠? 그 밑에. 두 번째 봐요. 두 번째. 둘 이상의 시군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 동그라미. 이게 핵심이 시도. 시도에 걸쳐서 지정하는 줄거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만 줄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서울이에요. 서울시 밖에는 뭐죠? 경기도잖아. 서울하고 경기도 관할구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정책은 어느 한쪽에 시장과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위반하지 말고 위에 누가 위반하라고? 국장이. 시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정책 위반권은 누가 행사하죠? 국장이.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도지사의 박스 한번 보세요.
도지사의 박스에 보면은 시군입니다. 파주시, 연천군. 그러면은 파주시하고 연천군 관할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정책은 누가 위반하죠? 도지사. 그럼 핵심이 시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위반은 누가 하죠? 국장. 시군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은 누가 위반하죠? 도지사. 그럼 핵심은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시도에 걸친 경우 국장, 시군에 걸친 경우 국장. 국장이 아니고 도지사. 여러분이 졸고 계신지 해봤죠. 도지사.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쉽잖아요. 인접시군을 포함하여 위반할 때는 관계된 시당구소가 맞짱 뜹니까? 협의합니까? 협의에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함. 국가계획과 관련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시도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 지정도 국토교통부에서, 시군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 등 지정을 위한 정책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구로 결정이 될 사항은 당연히 도지사.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그 긴 지문들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짧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만 일주일 동안 안 보면 맹해지니까 부탁. 조금 한 번씩 자주 보면, 짧게 자주 보라니까요. 짧게 자주 보시면 돼요. 비법. 잊어버리기 전에 짧게 빨리 자주 보자.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죠.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방분자 다 했죠? 네, 이방분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입안 기준 나와 있고요. 48페이지 봐주십시오. 48페이지에서 제일 밑에 양가로 4번에 수립 기준 나와 있을 겁니다. 양가로 4번. 맨 밑에 수립 기준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만 동그라미 두면 수립 기준. 읽어볼까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줄 것이고, 수립 기준 여러분 공식처럼 외워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대부분 99%가 누가 정하죠? 국장, 국토교통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공식처럼 외우면 돼요. 앞으로 문제 풀다가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공식처럼 그냥 참 편해요. 왜요? 기준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이어야 하니까. 아니, 서울, 경기도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만약에 서울시당이 기준을 정하고 경기도지사가 기준을 정했다면 다르겠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을 정했거든. 과목별로 최소 40점 이상이면서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과목 낙제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다. 근데 제주도는 과목 낙제 30점, 최소 30점 이상이면서 평균 5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그리고 우리 또 제주도 1년 살기 하루 가야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하니까 정부에 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국장이라고 기억하죠. 99% 맞다는 거죠. 생각보다 시험에 지문 속에 자주 들어갑니다. 49페이지 오십시오. 49페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제한. 시험에 자주 나오죠. 발표하시고요. 자주 나와요, 자주. 자주 나오는데, 제가 잠깐 보실까요? 도시군 관리 계획 원칙적으로 시당 군수가 위반하는 거 맞죠? 인접시군을 포함하면 관계되는 시당 군수가 공동 위반하거나 관계되는 시당 군수 중에서 위반할 자를 정하잖아요.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위반하든지 도지사가 위반하잖아요. 여기까지 공통점이 있어.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권자의 공통점은 전부 그냥 일반인입니까? 출세하신 분들입니까? 벼슬을 한 사람이에요, 벼슬.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그죠? 그래서 이방권은 행정청이 있는 거야. 우리는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 그래서 우리는 이방권이었고, 이반할 수 있는 자에게 뭐 하죠? 제한. 그래서 제한 주체는 행정입니까? 주민입니까? 주민. 그게 제가 줍니다. 도시군 관리계 이반 제한. 주민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해관계자 포함 비출죠. 이때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공통점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 벼슬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주민들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도시공원관리구역 위반을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 제한 대상이 몇 개 있죠? 4개 외워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묶어서 제한 대상. 처음 하면 적으세요. 제한 대상. 주민 제한 대상이야. 도시공원관리구역을 위반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주민 제한 대상 몇 개? 4개를 외워야 됩니다. 지금 밑줄 거면서 같이 외워요. 빨리 밑줄 거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빨리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밑줄 잘 꺼야 됩니다. 3번에 기억번에 두 번째 줄 끝에 가로 안에 밑줄 거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그리고 4번 밑줄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 우여 지정과 변경. 제가 몇 곳을 밑줄 껐죠? 4곳. 길어져요? 짧아졌어요? 제가 밑줄 끈 것만 외우시면 돼요. 밑줄 안 끈 동그라미 3번에 니은번 이런 것은 안 외워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외워야 될 건 못 외우고. 그러니까 대강하되 해야 될 것은 철저히. 대강, 철저히 해야 되죠. 대충, 철저히. 해야 될 것은 철저히 하시라는 거죠. 다 하지 말고.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저 좀 볼까요? 도시공원관리구역으로 위반될 수 있는 대상 6개 중에서 주민제한 대상,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규제 취소 우회 지정과 변경. 4개 외우셔야 돼요. 이것은.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잠깐만요. 여보세요? 주민들이, 봐요. 이 동네 주민들이 체육공원이 없는 거예요. 체육공원이. 여러분 동네마다 웬만하면 체육공원 다 있잖아. 우리 동네는 없는 거야. 시에다가. 우리 동네 여기 산하고 여기 막 논밭이 있던데 여기다가 체육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체육공원은 기반시설 맞죠? 체육공원을 여기다 설치해달라고 평택시청에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게 제안자의 본인 땅이 아니잖아. 땅 주인이 무슨 소리야? 땅 주인이 반대하면 시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안할 때 동의서 들고 와야 돼. 여기다가 기반시설 설치를 제안하려면 기반시설 설치를 도시공원관리구역 위반으로 시에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 받아오라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뒤에다 적어요. 얼마?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적었습니까?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요. 2번, 3번 뒤에 적어요.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4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밑에 적어요. 여기는 동의, X. 동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동의 규정 없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는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얼마? 3분의 2.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없어. 그러니까 빨리 팍팍팍 하고 지나가야 돼. 왜요? 어차피 잊어버릴 거. 그러니까 자주 보라니까. 자주, 짧게. 이게 비법이라니까요. 여러분은 길게 완벽하게 외우고 길게 안 보니까 한 2달 안 보니까 1시간 외우던 거 다 잊어버리죠. 마찬가지지. 짧게, 자주. 그게 비법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안하면은 결과를 통보합니다. 저 밑에 결과 통보 며칠? 49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도시공원관리구역 위반을 제안하면은 제안을 받은 시청 운정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반영 여부 통보합니까? 통보. 며칠 내에? 45일. 제안일로부터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능비어요. 4번에 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의. 이거 읽어야 됩니다. 줄 긋고. 제안받은 내용을 도시공원관리구역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면은 밑줄 거요. 세 번째 줄 끝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자문입니까? 자문 동그라미. 진짜 조심하십시오. 자문 밑에 적어요. 자문 동그라미 밑에 적어요. 아니야. 심의.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거의 쏘가버리잖아. 이렇게 시험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당구수는 제안받은 내용을 도시공원관리구역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옮겼습니까? 엑소.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라고 생각하기 쉽죠? 누가 자문이라고 기억하겠냐고.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딱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내려가요. 비용 부담 찾으셨습니까? 6번. 비용 부담 동그라미. 읽어볼게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서 밑줄 거요. 제안자와 협의해서 계속 줄 거죠.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 밑줄 거요.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 그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고개 드시죠. 고개 드시죠. 고개 들어주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동네에 체육공원 설치해 주십시오. 기반시설 설치는 주민 제안을 할 수 있다. OX? O. 그 다음에 그 기반시설 설치를 제안한 자, 그 제안한 자와 협의해서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OX? X잖아요. 다시. 잘못 들으셨죠? 기반시설 설치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 OX? O. 제안자와 협의해서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OX? X라고요? 제안자에게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OX? O. X입니다. X라고요. 기반시설 설치를 제안했다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그 제안된 것을 교재 보세요. 제안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야. 제안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 들어간 비용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책을 다 외워도 답을 틀릴 수 있다는 걸 아시겠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까? 제안을 입안하고 결정한 데 든 비용이니까. 조심해야 되죠. 눈 뜨고도 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디는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가르쳐 드렸죠? 이 정도면 콕 집어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입안 절차입니다. 도시공관리계획 입안 절차. 자, 입안권자 했습니다. 입안은 주민이 합니까? 행정청입니까? 행정청. 원칙은 관할 시장구서 입안하는 게 원칙이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공관리는 누가 입안할 수 있죠? 국장. 두 개성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정 위반 도시공관리는 누가 입안하죠? 국장. 두 개성의 시군 관할 구역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은 누가 입안하죠? 도지사. 다 행정이잖아. 그래서 주민은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주민은 비행정이니까 입안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제한합니다. 제한하죠? 주민 제한 대상 몇 개? 4개.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산업유통개발 지정지구 지정,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과 변경, 주민 제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입니다. 입안 절차. 무슨 절차? 입안권자 배웠고요. 입안권자를 했고요. 입안 제한도 배웠고요. 그럼 이제 입안을 제안받으면 입안권자 입안을 해야 되죠. 입안을 위한 절차입니다. 입안 절차. 제일 먼저 기초조사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 다음에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몇 단계? 3단계.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입안되는 거죠. 이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요.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서울이에요. 여기가 서울시 녹지지역이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예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예요. 이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녹지를 풀어서 아파트 위주로 개발할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합니다.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도시군관리구로 정책을 위반하는 거 맞죠? 제일 먼저 뭐 하죠? 기초조사. 교재 보면은 50페이지 중간에 봐요. 4번의 도시군관리구 위반 절차 50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죠? 위반을 위하여서 뭘 하죠? 기초조사. 기초조사 동그라미. 그게 기초조사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광역도시구역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준용하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라.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됐죠. 두 가지가 포함됐죠. 제가 좀 볼까요?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뭐죠? 토지적성 평가하고 환경성 검토. 재취약성 분석. 토지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되잖아.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할 때 기초조사에는 세 가지가 포함돼, 세 개. 이걸 외워야 된다고. 세 개. 교재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환경성 검토 동그라미예요. 목차를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합니다.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몇 개? 세 개. 그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어서 포함사항.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몇 개죠? 세 개. 외워야 돼요. 여기는 환경성 검토가 추가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들어볼까요? 광역도시구역 수립 시 기초조사에는 포함되는 게 없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두 가지가 포함되죠?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할 때 기초조사에는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뭐죠? 환경성 검토. 세 개를 외워야 된다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는 항상 합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까? 경미한 사항 등은 기초조사 없이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이 돼요. 이제 심화학습에 들어갑니다. 51페이지 봐요. 51페이지 보면은 기초조사, 심화학습에 기초조사 등 생략이 가능한 경우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1번 기초조사 동그라미예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개 있죠? 7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거에 찾아서 외울 필요는 없죠. 네. 1번 봅니다. 1번. 지구단위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 동그라미. 외울 때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다 외워둡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구역의 나대지 면적의 구역 면적의 몇 %? 줄 거예요. 나대지 면적의 구역 면적의 2%의 미달.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구역과 도시군 계획 수립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입니다. 줄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지구단위 계획국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두 번째 지도 줄 거죠. 동그라미 4번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의 너비 몇 미터? 12m 이상 동그라미.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줄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 동그라미 하죠.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서 개발 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등은 경미하니까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이 가능해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죠. 그럼 잠깐만. 방금 체크해 준 거 동그라미 1번부터 7번 중 한 개 더 하면은 기초조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초조사를 안 하니까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모두를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다음 내려와요.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두 개 있죠.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이 뭐예요? 밑줄 거예요. 전략, 환경, 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 관리계획은 전략,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니까 큰 목표를 위해서 따로 환경, 영향평가 하겠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하면서 환경성 검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전략, 환경, 영향평가법상 전략, 환경, 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만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기초조사하고 토지적성 평가하고
재해적성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야, 이게. 그 다음에 3번 토지적성 평가 동그라미. 토지적성 평가를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은 2번하고 3번. 3번을 꼭 외워야 됩니다. 2번은 읽으면 두면 되고 2번, 3번 체크해요. 네, 2번, 3번. 꼭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 2, 3, 7. 특히 3번은 별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구를 위반할 때는 뭐 주택지나 상가 용지 등으로 적합한지 토지성 평가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지. 왜요? 이미 주택지나 상가 용지 등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용도지가 지정했다는 것은 그 토지적성에 맞도록 토지적성 평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적성 평가만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체크해드리는 거 준비를 하시면 돼요. 문제풀이 할 때 필요할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갑니다.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도시군 관리, 서울시 녹지 지역을 30만 제곱미터 주거지로 변경 위반 정책을 위반할 때는 제일 먼저 기초조사해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 기초조사에는 몇 가지가 포함되죠? 3가지. 환경성 검토, 토지성 평가, 재해적성 분석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군 관리 위반할 때는 토지적성 평가를 아니할 수 있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에는 환경성 검토를 아니할 수 있고 지구 단위 구역의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 미달되거나 너비 12m 이상의 도로 대규모 도로 설치 계획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주민의견 청취부터 잠시 휴식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다, 그죠? 좀 쉬어요.